저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후회되는 일이 많습니다. 거의 무의미하게 살아온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으며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혼자 사는 외로운 노인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으르고 방탕한 독신자와는 다릅니다. 제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젊었을 때 한 사람과의 가슴 아픈 사랑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정혜진이라는 친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강원도에 있는 작은 가난한 마을을 떠나 대학에 합격하고 서울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대학 입시에 실패했고 혜진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나아지기 위해 혜진을 서울에 사는 나이 많은 사업가와 결혼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는 혜진의 가족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그 이후로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결혼 후 불행하게 살다가 45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부고를 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삶에 대한 욕망조차 없어졌습니다. 이 세상은 저에게 혼자 살 운명을 정해준 것 같았습니다. 그 후 가족의 도움으로 서울의 한 건설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가족이 없는 저는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 곳곳의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좋은 기술을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계약을 맺었고 사회보험과 안정된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서울 관악구의 작은 아파트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60세에 퇴직하며 월 약 10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었고 혼자 살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직후 저는 매우 낯설고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독신 노인의 삶은 정말로 무미건조했습니다. 집은 적막했고 하루는 마치 48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때 부모님과 큰형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가족의 둘째였으며 셋째 동생은 제주도로 가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막내 동생 김민재는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살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조카딸 3명과 조카아들 2명이 있습니다. 졸업식, 결혼식, 생일 같은 중요한 행사 때마다 저는 후한 선물을 보냅니다. 친척들은 조카들에게 나중에 저를 부양하라고 농담 삼아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제가 나중에 의지할 수 있도록 조카들에게 잘 대해주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조카들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데 저까지 책임질 수는 없으니 그런 기대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자 저는 점차 독신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는 달걀 하나를 삶아 김치와 함께 먹고 두유 한 잔을 마시는 간단한 식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버스로 2정거장 떨어진 시장에 가서 채소를 삽니다. 요리는 잘 못하지만 채소를 볶거나 간단한 국을 끓이는 정도는 합니다. 저는 밥 한 그릇, 김치 약간, 채소 몇 가지로 간소한 식사를 합니다. 점차 집 근처 공원에서 몇몇 나이 든 친구들과 친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장기를 두거나 운동을 하고 노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합니다. 비록 특별할 것 없는 생활이지만 평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플 때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퇴직 후 3년째, 겨울 저는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현기증이 나고 다리가 무감각해졌지만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잠을 자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누운 뒤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고열이 나고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저는 정신이 혼미해졌고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물잔을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아마도 건설 현장에서의
육체 노동으로 몸이 단련되었거나 제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 밤낮의 고열 끝에 저는 깨어났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때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면 저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는 않지만 아무도 모르게 죽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중 몇몇 친구들이 저에게 나이가 들었으니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젊었을 때 결혼하지 않았는데 나이 들어서 결혼하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제가 받는 적은 연금으로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직원들이 돌봐주고 식사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아플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스스로 돌볼 수 없게 된다면 요양원은 안전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아직 70세도 안 된 나이에 요양원에 들어가 자유를 잃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65세가 되던 해 추석에 막내 동생 김민재가 저를 고향으로 초대했습니다. 큰 조카 김동현이 차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고향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변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재의 집은 깔끔하고 넓었으며 정원도 있고 모든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민재가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혼자 살지 마세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집도 넓고 저희 가족이 형님을 잘 보살필게요. 저는 그 말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고향으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민재 가족과 함께 살면서 제 삶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마을 활동에 참여하고 어린 조카들과 놀며 따뜻한 가족애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제 모든 예금과 연금을 동생 부부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동생 부부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제 고집에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가족들은 저를 더욱 신경 써 주었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고향으로 이사한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 앞마당에서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그런 다음 차를 마시며 민재와 재수 씨가 가꾼 포도밭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풀을 뽑거나 물을 주는 간단한 일을 돕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을 느낍니다. 민재가 사는 마을은 과거에 비해 훨씬 현대적이고 편리해졌습니다. 마을길은 아스팔트로 잘 포장되어 있고 깨끗한 수돗물과 현대식 화장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보건소도 있어 건강검진을 받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마을에는 노인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센터도 있어 저는 그곳에서 장기를 두거나 대화하며 전통 문화 활동에 참여합니다. 제가 가장 만족하는 것은 막내 동생 가족의 세심한 배려와 돌봄입니다. 재수 씨와 조카 며느리는 항상 저를 따뜻하게 챙겨줍니다. 식사 때마다 국, 김치, 채소, 고기와 생선 등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어 제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큰 조카는 정기적으로 저를 건강검진에 데려가며 제가 어떤 걱정도 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어느 날 조카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제 방으로 놀러 왔습니다. 어린아이가 제 손을 잡고 환하게 웃는데 그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모습은 가족의 소중함과 유대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녁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민재와 함께 소주 한두 잔을 나눕니다.
술 기운이 올라오면 우리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따뜻한 집안에서 저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걱정 없던 그 시절이 새삼 그리워졌습니다. 저는 점점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하루하루가 의미로 가득 차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제 인생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과의 추억,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시절, 그리고 민재 가족과 함께하는 작은 행복들까지 모두 글로 남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중요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민재와 재수 씨, 그리고 조카들을 불러 모은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악구에 있는 제 아파트를 동현이에게 주고 싶습니다. 나중에 동현이가 서울에서 아이들 교육이나 일을 시작할 때 이 집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가족들은 감동하면서도 거절하려 했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건 제 결정입니다. 가족들이 저에게 주신 행복은 제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이건 제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 후 저는 조카에게 집을 증여하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족들은 저를 더욱 세심히 돌봐주었습니다. 제가 감기나 피로로 고생할 때마다 가족들은 제 걱정을 먼저 해주었고 조카 손자는 귀여운 그림을 그려 방에 걸어두었습니다. 그 그림들을 볼 때마다 저는 미소 짓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았지만 결국 저는 진정한 가족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따뜻함과 사랑, 그리고 가족 간의 유대를 온전히 느낍니다. 68 세가 된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성취가 아니라 바로 가족과의 정과 나눔입니다. 인생이 짧든 길든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새로운 장입니다. 이 시기는 과거를 돌아보고 성찰하며 가장 단순한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젊은 시절 지나간 부와 명예는 흐려질 수 있지만 가족과의 유대는 영원히 소중합니다. 외로움이나 후회에 얽매이지 마세요.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는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노년은 느리게 흘러가지만 자신을 위해 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돌보고 작은 즐거움을 누리며 사랑을 나누세요.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족의 한마디, 안부, 친구들과의 대화, 아니면 필요하다면 요양원을 찾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선택하는 현명함입니다. 노년은 고독으로 정의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음의 자유와 단순한 가치에 대한 사랑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관계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의미를 전달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